내가 매일 맛있게 먹고 있던 음식. 그런데 그 안에 먹어서는 안 될 게 들어있다면?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매주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것이죠. 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음식물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 공기를 통해서 우리 인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에 어느 정도 되냐면은 우리 플라스틱 칫솔 하나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우리는 왜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된 걸까요? 이런 옛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내 똥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된다. 나는 시골에 자랐거든요. 내 친구들이랑 꼬마들은 밖에다가 오줌을 누거나 똥을 누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싼 자원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화장실에서 똥을 누고 오줌을 누게 되면 나중에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원래 자연계에 존재했던 물질들이 형태만 바뀌어가지고 100% 자연적으로 순환할 수 있어요. 변이 밥이 되고 밥이 변이 되는 자원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자연 생태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석유를 가공해서 만들어낸 플라스틱, 원자력에서 나온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은 원래 있지 않았던,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들이에요. 일 년 동안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용한 양을 모두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비닐봉지로 한반도를 70%쯤 덮을 수 있고 플라스틱 컵을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닿을 정도, 페트병을 세우면 지구를 10바퀴 넘게 두를 수 있습니다. 옷은 어떨까요? 해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옷은 1000억 벌. 그 가운데 팔리지 않는 옷들은 모두 쓰레기로 버려지고 철마다 새 옷을 사기 위해 우리는 계속 옷장을 비우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는 주기는 얼마나 될까요? 보통 2년에 한 번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있죠. 1년 동안 버려지는 휴대전화는 2천만 대, 서울시 인구의 2배나 됩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태평양 한가운데 한반도 크기의 7배에 달하는 쓰레기 섬이 생겨났고 우리나라엔 지도에도 없는 산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이 쌓여 이루어진 쓰레기산이죠. 쓰레기는 우리 눈앞에서만 치워졌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할지도 모르죠. 우리처럼 열심히 분리수거 잘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어? 맞아. 어차피 다 재활용 될 거잖아. 일회용품 나만 쓰나? 남들도 다 쓰잖아. 지구 멸망? 나 사는 동안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누구나 있겠죠? 통계상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재활용을 잘하는 모범 국가로 꼽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추산한 실질 재활용률은 40%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현황은 분리수거된 쓰레기가 재활용 처리업체로 들어가는 것만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 뒤에 폐기물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열심히 분리배출했는데 뭔가 억울하네요. 왜 모두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플라스틱 소재가 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단일 재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재활용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대부분 여러 재질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회용 수저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부피가 작아 선별이 어렵고 기계 고장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값싸게 만들어진 것일수록 처리할 때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래서 요즘은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졌대요. 용기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장을 보러 갈 때 물건을 담을 용기를 직접 들고 가서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캠페인입니다.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는 분들 정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런데 성공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대부분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100% 해결이 어렵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죠. 얼마 전 한 기업이 소비자의 요구에 응답해 화제가 됐습니다. 우유에 빨대를 붙여 판매해오던 이 기업은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모아 기업으로 다시 돌려보낸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빨대 없는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은 명절 선물 세트에 스팸 뚜껑을 제거하기로 했답니다. 소비자인 우리는 기업에게 말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회용품, 요구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것. 기업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기업은 막 플라스틱 막 생산하는 게 얼마나 싼지 몰라요. 단순하게 뭐 기업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기업들에게 압력을 주는 거죠.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한 제품과 플라스틱을 덜 사용한 제품이 있다면 우린 플라스틱을 덜 사용한 제품을 쓰겠어. 맛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걸 쓰겠어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몇 년만 하면 돼요. 몇 년만 하면요. 기업이 스스로 딱 변해버려서 우리가 자기 손해 없이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장면이 나올 때 채널을 돌리거나 TV를 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누군가 먼저 행동한다면 미래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게 어디엔가 채곡채곡 쌓일 텐데 결국은 나한테 되돌아오거나 내가 나중에 낳은 애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안 와야죠. 그러려면 개인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야, 우리 자포자기 하지 말고 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변화하면 됩니다.